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쿄 메구로에 자리한 호텔 가조엔과 그곳의 라운지인 판도레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알아봅니다. 도쿄 메구로에는 97년간 자리를 지켜온 특별한 호텔이 있습니다. 바로 호텔 가조엔이죠. 이곳을 단순히 숙박 시설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 공간 기획, 경험 설계, 브랜딩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2025년 10월 임대 계약 만료로 임시 휴업했지만 오히려 그 가치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죠. 1928년 시바우라에서 시작한 호텔 가조에는 1931년 메구로로 장소를 옮깁니다. 창립자 호소카와 리키조가 선택한 곳은 메이지 시대 해운업 거물 이와나가 쇼이치의 저택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지 구매가 아니었죠. 메구로 강변의 자연 경관, 벚꽃, 그리고 거물의 저택이라는 역사가 담긴 자산을 함께 손에 넣은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1988년 메구로강 확장 공사로 호텔이 부분 철거 위기에 처했을 때 호텔은 1000억 엔 규모의 리모델링을 선택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대신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현대화하는 방식이었죠. 빠른 수익보다 오래가는 가치를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당시 한국의 칠해가 전용복 장인이 총괄을 맡아 오칠과 나전 칠기 장식을 복원하고 재창조했습니다. 이 작업은 1991년까지 이어졌으며 호텔 내부에 예술작품 총 5천여 점이 복원되었죠. 이를 통해 호텔 가조에는 도쿄에서 예술이 살아 숨쉬는 유일무이한 호텔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용복 선생은 연 인원 10만 명이 수년 동안 투입돼야 하는 작업량을 제자 300여 명과 불과 3년 만에 마무리해 일본 열도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호텔 가조엔의 개발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객실은 60개에 불과하지만 연회장, 레스토랑 7곳, 문화 공간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특히 23만 건 이상의 결혼식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었죠. 호텔 가조엔의 연회장은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온 연회장의 모티브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호텔의 공간감을 만드는 핵심은 동선인데요. 호텔에 들어서면 에스컬레이터가 1층부터 상층부까지 전체를 보여주는 위아래 이동 경로가 시작됩니다. 또한 각 층의 높이도 차이를 두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높이에 따른 입체감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아찔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호텔 가조엔에서 가장 유명한 공간은 99단의 100단 계단인데요. 이곳은 조금씩 펼쳐지는 경험을 만든 공간으로 알려져 있죠. 7개의 연회실을 연결하면서 각 방마다 다른 화가의 작품을 놓았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는 경험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5cm 느티나무 판재 선택해 완만한 곡선 디자인을 만들었는데요. 이는 술 취한 손님도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호텔 가조엔이 최근 더욱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인스타그램에서 이곳의 판도라 라운지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판도라 라운지는 숙박하지 않더라도 호텔 가조엔이 전하고자 하는 감각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미술품으로 가득한 호텔 내부를 지나 도착하는 이 라운지는 단순한 휴게 공간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발견의 공간이기 때문이죠. 판도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호텔 가조엔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곳은 오감을 모두 깨우는 감각의 미술관을 지향하는데요. 2500점의 미술품과 폭포, 정원을 보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느티나무의 질감을 만지고 정원의 자연 향기를 맡습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공간이죠. 판도라 라운지는 바로 이 철학이 가장 섬세하게 구현된 곳이기도 하죠. 판도라 라운지의 첫 번째 특징은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바닥 풍경입니다. 라운지 바닥에 카펫은 겹겹이 쌓인 공간 설계를 보여주는데요. 라운지 안이나 2층에서 보면 카펫은 별 특징이 없습니다. 그저 무늬로만 보이죠. 하지만 3층과 4층에서 내려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카페 무늬 아래 일본 석정 정원이 나타나죠. 같은 공간, 다른 층, 다른 경험, 방문객에게 아 그거였구나 하는 발견의 순간을 선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간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만들고자 하는 가조엔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카펫이 높이에 따른 변화를 만든다면 판도라의 창문은 좌우로 펼쳐지는 시선을 만듭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전면 창문과 실내에 흐르는 물길은 안과 밖의 경계를 없애죠. 이것은 일본 전통 건축의 착용, 즉 외부 경관을 빌려오는 기법의 현대적 해석인데요. 사람들은 판돌에 앉아서 정원이 실내로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창밖 폭포와 정원은 단순히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라운지 공간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동시에 판돌에서 보는 폭포와 정원에 실제로 가는 순간 그 경험은 극대화되죠. 판도라의 이 모든 공간 요소는 동선 전체에 걸친 긴장과 완화를 만들어내는데요. 판도라로 가는 길에서 방문객은 화려한 미술품으로 가득한 복도를 지나며 시각적으로 긴장을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도라에 도착하면 간결한 현대 디자인과 자연 경관이 이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라운지 안에서 폭포와 정원을 전망하며 평온을 느끼죠. 긴장과 완화를 의도적으로 설계한 겁니다. 계속 화려하기만 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판도라는 이것을 완화하면서 휴식을 주는 공간 역할을 합니다. 카펫의 시각적 발견과 차경의 공간적 발견은 모두 이 감정적 완화를 위한 장치였던 셈이죠. 판도라 라운지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인기를 얻은 이유는 단순히 예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층별로 다르게 보이는 카펫,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차경, 긴장에서 완화로 이어지는 동선, 이 모든 것이 방문객에게 발견의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는 재미, 이것이 판도라가 단순한 라운지를 넘어 경험하는 공간이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호텔 가조엔의 정체성은 명확합니다. 60개의 객실만 있는 호텔이 아니라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죠. 살아있는 미술관, 동양 제1의 미술 궁전, 쇼와의 용궁성이라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텔 가조엔은 이것을 특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객실은 80제곱미터 스위트룸으로 고가이지만 판도라 라운지를 통해 누구나 호텔 가조엔을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판도라의 커피는 1000엔 안팎, 애프터눈 티는 5000엔대입니다. 저는 카라멜 팬케이크를 먹었는데 2000엔 정도였죠.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숙박은 어려워도 판도라를 통해 가조엔의 응축된 미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접근 덕분에 부모 세대는 시치고산과 결혼식으로, 20대는 데이트와 SNS로, 관광객은 문화 체험으로 이곳을 찾습니다. 같은 공간이 세대별로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알던 일본인 지인도 가조엔을 소개하면서 예술과 결혼식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전략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Small Luxury Hotels of the World 회원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하죠. 세계 80개국 520개 호텔의 연합인 이 조직은 독립적이면서도 네트워크의 힘을 활용하며 고객에게 신뢰를 줍니다. 가조엔이 추구하는 미학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가조엔은 SNS 시대와도 완벽히 맞아떨어집니다. 폭포, 정원, 카펫의 무늬, 잉어 등 모두 사진 찍기 좋은 요소들이죠. 도쿄에서 유일한 폭포 뷰는 강력한 차별화입니다. 제가 방문한 날도 임시 휴업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저는 30분을 기다렸는데 제 다음부터는 2시간 웨이팅이라고 하더군요. 휴업을 앞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휴업은 오히려 브랜드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보통 문을 닫으면 잊혀지기 마련이지만 호텔 가조엔은 달랐죠. 오히려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희소성이 만든 관심, 재개관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97년간 쌓아온 브랜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호텔 가조엔은 97년간 무엇을 남겼을까요? 23만 커플의 결혼식 추억, 수십만 명의 시치고산 사진, 20대 청년들의 데이트 기억, 전용복 명장의 5000점 복원 작업, 동양 제1의 미술 궁전이라는 명성. 가조엔을 설명하는 단어는 정말 다양합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처음 가조엔에 방문했지만 만약 누군가 메구로에 간다면 호텔 가조엔을 그냥 가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자체로 일본 미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으니까요. 마치 미술관처럼 말이죠.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공간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공간은 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진 속에, 이야기 속에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휴업 중인데도 사람들은 호텔 가조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그래서 재개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간은 건물 그 자체를 넘어섭니다. 시간을 견디고 세대를 연결하고 기억을 만듭니다. 호텔 가조엔 도쿄는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